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3주차 수업이고요. 3주차 수업은 파이터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 챕터 4장 NLP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그 1학기 때 했던 그런 뭐 CNN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퍼셉션과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NLP 태스크에 학습하는 이제 그런 일을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거는 다층 퍼셉트론,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이제 이 MLP를 가지고 성씨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실제로 해결해 볼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MLP 말고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중 하나인 합성곡 신경망, 즉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CNN을 가지고 똑같이 성씨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씨를 분류하는 태스크의 코드는 이제 다 책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 레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층 퍼셉트론부터 복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은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퍼셉트론을 레이어를 수직적으로 쌓아서 만든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레이어를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는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레이어를 저희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썼던 이유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XOR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엔 이제 동그라미가 분포되어 있고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별이 분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퍼셉트론으로만 해결한다면 이 퍼셉트론은 하나의 선형적인 바운더리만 학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XOR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도입을 하게 되었죠. 자, 이런 XOR 데이터셋을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일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이제 히든 레이어는 이제 인풋 벡터를 히든 레이어에 집어넣으면 어떠한 이제 히든 벡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 벡터를 또 다른 이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퍼셉트론으로 돌아가 보면 퍼셉트론은 이렇게 하나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XOR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앞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같이 이런 중간 단계의 히든 벡터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에 데이터가 분포해 있고 이제 이 분포된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은 중간 표현을 학습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거를 좀 더 쉬운 차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퍼셉트론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 퍼셉트론이 아웃풋을 그래프로 찍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왼쪽에 몰려 있고, 뭐 오른쪽에 몰려 있고, 별이 가운데에 몰려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뭐 선형적으로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동그라미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디 미만은 동그라미다, 어디 이상은 별이다, 이제 이런 선형적으로 분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단순한 아웃풋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이 XOR 데이터셋을 하나의 히든 레이어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중간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제 얘를 또 어떤 히든 레이어를 거쳤더니 이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면 얘를 이렇게 펜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그라미다 라고 최종 레이어에서는 선형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NLP가 해주는 거는, 자, 단순히 한 레이어의 퍼셉트론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아웃풋이 이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웃풋을 가지고는 선형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중간 레프레젠테이션을 두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보게 돼서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선형적인 디시전 바운더리를 세울 수가 있고, 이보다 왼쪽에 있는 거는 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그라미라고 최종 레이어에서는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터치에서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그림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퍼셉트론을 할 때는 파이터치에서는 NN-linear라는 모듈을 통해서 저희는 구현을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 NN-linear를 여러 개 쓰고 이제 그 사이에 뭐 렐로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섞어주면 저희는 쉽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구현된 모습을 보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구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런 성씨와 이 성씨에 따른 내셔널리티, 즉 국가가 정해진 이 성씨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PDF에 있는 콜랩 링크로 따라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콜랩 링크는 여기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했었던 어떤 테스트였다. 옐프 데이터셋이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이제 그 옐프 데이터셋을 만들 때 저희는 다음 세 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옐프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책에서는 보캐블러리 그리고 벡터라이저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보캐블러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코퍼스를 가지고 이제 이 코퍼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토큰과 정수를 매핑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를 보캐블러리로 저희는 추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치 벡터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저희는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벡터라이저를 활용해가지고 파이토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감싸는 데이터셋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 주어진 성씨 데이터셋에 맞게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들어오셨으면 똑같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런타임 누르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시고 하드웨어 가속기 GPU로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거 이 재생 버튼 누르시거나 Shift 엔터를 통해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패키지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입니다. 이 보캐블러리에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UNK 토큰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 UNK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진 보캐블러리에 없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이 unknown 토큰을 채우도록 하는 게 UNK 토큰이었고요. 오늘 할 예제에서는 이제 이 UNK 토큰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현하는 이 보캐블러리 클래스는 지난번과 거의 완전히 같은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주어진 토큰을 받았을 때 그 토큰 딕셔너리에다가 토큰을 추가하는 코드가 add 토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큰의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add 토큰을 여러 번 수행하는 add ma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ookup 토큰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토큰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추출하는 그런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주어지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토큰을 반환하는 메서드도 이렇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캐블러리 클래스는 이제 그 토큰이 들어오면은 그 토큰을 가지고 딕셔너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이 딕셔너리에 있는 걸 토큰으로 해서 토큰으로 인덱스를 추출하거나 인덱스로 토큰을 추출하는 클래스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보캐블러리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보캐블러리 클래스도 실행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은 벡터라이저인데요. 벡터라이저도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뭐 인베딩이나 이런 기법들을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어진 토큰을 가지고 원합 벡터로 이제 벡터라이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라이저는 앞서 만든 이 보캐블러리를 받고요.
이 보캐블러리를 받아서 벡터라이저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주어진 성씨를 가지고 이제 이 주어진 성씨에 대해서 원합 벡터를 뽑아내는 함수가 벡터라이즈고요. 뭐 from data frame이나 아니면 from serializable to serializable은 저희가 이 주어진 벡터라이저를 파일로 저장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그런 util 펑션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벡터라이저도 실행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벡터라이저를 불러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 get 아이템에서 이제 이 각각 벡터라이즈된 원합 벡터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시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 자세한 구현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그리고 데이터셋을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구현을 했으면 저희는 앞서 배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지고 성씨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레이어의 MLP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를 위해서 플리 커넥티드 두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리 커넥티드의 쉐입들은 이제 인풋 쉐입은 인풋 디멘전, 그리고 중간 디멘전, 히든 디멘전을 두고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히든 디멘전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 디멘전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포워드 함수에서 첫 번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친 아웃풋을 가지고 렐로 액티베이션을 이제 먹여준 다음에 그 렐로를 통해서 나온 값을 두 번째 플리 커넥티드를 통해서 아웃풋을 내놓고 그 아웃풋을 모델이 리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도 실행을 해주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헬퍼 함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건데요. 트레이닝을 한 옵션들이 여기에 있고 이것도 실행을 해주시고 쭉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벡터라이저랑 클래시파이어를 인스턴스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train state 아마 이 과정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제 수업이 끝나시고 이제 직접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인퍼런스 하는 코드가 아래에 있고요. 이제 실제로 학습이 완료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MLP를 가지고 성씨를 분류하는 태스크였고요. 자, 다음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 1학기 때 6주차 수업 때 나갔었던 CNN에 대한 리뷰인데요. CNN을 저희가 쓰는 이유는 주어진 데이터가 뭐 이런 원디멘저널 그런 어레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2차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2차원 데이터에서 뭐 2차원 데이터에서 이 공간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 구조를 학습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CNN이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런 커널을 두고 그 신호 처리에서 나오는 그 컨볼루션의 개념이랑 똑같은데요. 그래서 어떠한 커널을 두고 스트라이드만큼 이렇게 커널을 이동시키면서 이제 이 이동시키는 부분마다 각각 행렬곱을 해주고요. 그 행렬곱을 취한 결과를 이제 다시 모아가지고 어레이로 만들어주면은 이 전체 과정이 CNN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자로 보면은 왼쪽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노란 커널을 두고 이 노란 커널과 이 초록색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오른쪽 빨간색과 같은 결과를 추론해내는 과정이 CNN입니다. 그래서 CNN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CNN에서는 채널, 필터, 스트라이드, 그리고 패딩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먼저 채널은 입력의 각 포인트, 그 각각 입력 데이터에 있는 피처들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경우에는 각 픽셀은 RGB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즉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이 채널은 보통 이 채널을 지정할 때는 이 커널의 채널을 몇 개를 지정을 할 거냐를 정하거나 아니면 뭐 인풋 채널이 몇 개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 채널을 몇 개로 맞춰줄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채널이었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CNN에 사용하는 이 커널의 크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널 사이즈를 3으로 지정을 하면은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입력 데이터와 곱하게 되는 오른쪽 이 커널의 크기가 3x3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이제 이렇게 만든 커널을 가지고 얼마나 움직여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커널 사이즈 2일 때 맨 왼쪽 위에 있다가 이제 이만큼 움직여서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이만큼 움직여서 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 이만큼 움직여서 이제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라이드는 컨볼루션 연산간의 스텝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패딩은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주어진 인풋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인풋 데이터 주변에다가 어떤 값을 채우는 것을 패딩이라고 하고요. 뭐 0을 채우면 제로 패딩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이 패딩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컨볼루션 결과가 보통 이렇게 스트라이드만큼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은 4x4의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 4x4 인풋 데이터에 2x2의 커널을 통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 8, 9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3x3의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4x4의 매트릭스였지만
컨볼루션 연산을 채우고 났더니 3x3의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웃풋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4x4 매트릭스 주변에다가 뭐 0과 같은 값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4x4의 아웃풋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패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NN의 과정은 이제 크게 이 CNN에서도 차원이 있는데요. 그 차원에 따라 1차원 CNN은 1D CNN이라고 부르고 2차원 CNN은 2D CNN,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NN이고요. 3차원 CNN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멘전이라는 거는 커널이 움직이는 그 방향이 1차원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2차원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3차원으로 움직이냐, 이거에 따라서 CNN의 디멘전이 결정되게 됩니다. 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1D CNN을 보면은 저희가 이 각각의 토큰은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커널을 이 각각 벡터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this, is까지 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는 is, 어까지 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 뭐 reality까지 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컨볼루션을 1D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요. 2D 컨볼루션은 아까 보았던 이제 이 예제와 같이 지금 커널이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이미지에서는 2D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지금 NLP에서 사용하는 태스크에서는 1D 컨볼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일레이션이라고 하면 스프라이드는 이제 이 커널이 움직이는 스텝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일레이션은 커널이 이제 이 컨볼루션 그 행렬급을 할 때 이 커널 안에 있는 요소가 입력에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커널 매트릭스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 사이의 스텝을 다일레이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예제에서 다일레이션에 2를 줬다고 하면은, 자 원래 같았으면은 이 전체 커널을 가지고 이 행렬곱을 했겠지만 다일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요소에서 건너뛰어 가지고 세 번째 요소가 켜지게 되고, 건너뛰어서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요소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소, 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각각 행렬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일레이션의 경우에는 웨이브넷과 같이 그런 페이퍼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다일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 전체 커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연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제 이 다일레이션을 통해서 연산량은 줄이면서 이 CNN 네트워크가 가질 수 있는 이 receptive field, 즉 이 전체 수용 용역을 다일레이션을 통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CNN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일레이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울링은 고차원의 피처맵을 가지고 저차원의 피처맵으로 요약을 하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3x3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푸울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 G라는 푸울링 연산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 G라는 연산에 대해서 이제 이 2x2
공간 안에서 어떠한 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맥스 풀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2x2 안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가지고 이 값을 대표 값으로 해서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고요. 맥스 풀링이 아니라 뭐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하면은 이 2x2의 값을 평균을 취해가지고 이를 대표 값으로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풀링은 이런 고차원의 피처 맵을 가지고 저차원의 피처 맵으로 그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CNN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주로 CNN하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이 로스 펑션의 컨투어가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복잡한 컨투어 속에서 가장 옵티멀한 포인트를 향해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학습이 어렵게 되는데 이를 노멀라이즈를 시켜가지고 평균이 0이고 단위 분산이 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모델이 빠르게 수렴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통해서 모델을 빠르게 수렴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오게 된 이유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랑 그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을 했을 때랑 이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데이터를 리얼 월드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트레이닝한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데이터 간의 분포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코베리언스 시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문제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해결할 수가 이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가끔 페이퍼들을 보다 보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이제 풀어서 해석하자면 커널 사이즈를 1로 두는 이제 그런 컨볼루션인데요. 그러면 커널 사이즈를 1로 둘 거면 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 커널 사이즈를 통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채널의 개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입력되는 피처 맵을 가지고 뭐 풀링과 같은 연산 없이도 주어지는 피처 맵을 낮은 차원의 피처 맵으로 차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입니다.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보면은 주어진 매트릭스를 CNN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다가 이 원본, 원래 있던 이 인풋 매트릭스를 더해주는 기법인데요. 되게 구현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이 방법이 대부분의 모델들을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델이 직접 이 타겟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지 잔여물을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수렴도 빨라지고 성능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CNN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선 성시분류 데이터셋을 가지고 똑같이 CNN으로도 학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터 노트북 뷰어로 보기 이게 아니라 구글 콜랩에서 실행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그리고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GPU 눌러주시고 쭉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션이 너무 많은 이렇게 뜨면은 이전에 실행했던 세션 종료해 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필요한 패키지 임포트 해주시고 보캐블러리는 앞서 작성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캐블러리는 다 똑같고 벡터라이저도 이제 앞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했을 때랑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앞서 만들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이 클래시파이어 부분에 토치에서는 NN 시퀀셜을 통해서 여러 모델들을 한 번에 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컨볼루션 인풋 채널은 그 이니셜 넘 채널 이미지가 되면은 3채널이 되겠는데 아무튼 초기 채널을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은 넘 채널스 이렇게 설정된 CNN과 LU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된 CNN을 4번 중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CNN 모델에 풀리 커넥티드 하나를 붙여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듈을 포워드 함수에서 연산을 구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똑같이 아래 코드 실행하셔서 학습을 진행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스킵을 할 건데요. 수업 끝나고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습을 시켰을 때 성공적으로 학습을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종류 두 가지였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 성시 분류 데이터셋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원합 벡터와 같은 형태로 이제 그냥 무작정 벡터라이즈를 하는 과정을 해봤다면 다음부터는 이제 이 단어를 문장을 표현하는 벡터가 어떻게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그 임베딩의 과정을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3주차 회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